저당권은 다 소멸이고 저당권보다 후순위는 소멸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알겠어. 이 얘기는 이제 그냥 무작정 외우면 되니까 외우기는 외우겠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알고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저당권이 소멸이라 말하는지 알겠고요. 후순위가 뭔 소리냐?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등기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권리라는 게 뭐냐? 바로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건, 가장 단순한 사건, 은행빚 소멸이다, 책임이 없다 했던 이 사건의 등기권리 다시 한번 볼게요. 등기권리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있죠. 보면은 간단히 읽어볼까요? 소유권 이전 정모씨야. 근저당 저축은행이야. 그리고 임의경매 저축은행이야. 즉 근저당 설정한 저축은행이 경매 넣는 이 뜻인 겁니다. 이게 이제 등기상의 권리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등기부등본을 다들 본 적 있으시죠?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본인들 집 또는 내가 전세나 월세를 얻었을 때 내가 이사갈 집에 대해서 부동산 사장님들이 많이 띄워줬을 겁니다. 자, 등기부등본 띄워보면요, 기본적으로 크게 세 부분이야.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표제부에는 당연히 그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들, 뭐 주소나 면적이나 뭐 이런 거, 아파트냐 빌라냐 이런 얘기. 갑구에는 이 집의 소유자가 누구다, 또는 뭐 가압류가 있냐, 가처분이 있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거래했던 아파트나 빌라에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있는 거는 본 적 없을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거래 자체를 못하니까 보통은 없어야 돼. 근데 을구의 저당권, 이거는 웬만하면 있죠. 종종 보셨을 거고요. 아마 전세나 월세 구할 때 그 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하신 적도 많을 겁니다. 또는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로 승계하거나 뭐 소멸하거나 내가 뭐 대환 대출하거나. 그래서 저당권은 많이 봤을 텐데 아마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쉽게 보기는 힘들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등기는요, 등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소만 알면 등기는요 누구나 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왜 이사 갈 때 이사 갈 집에 등본 부동산 사장님이 떼어주잖아요. 그건 부동산 사장님만 떼는 게 아니라 나도 뗄 수 있어. 주소만 알면 어디 가서 인터넷 등기소, iros.go.kr이라고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를 가시거나 아니면 실제 등기소 가셔도 돼요. 실제 등기소. 근데 요새는 거의 실제 등기소는 안 가죠. 그냥 인터넷 등기소에 떼는 건데, 여러분들도 주소만 알면 띱니다. 물론 뛸 때 한 통에 뭐 700원 돈이 들긴 하지만,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는 건요, 특별히 개인정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아예 등기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의 첫 번째 특징은 누구나 볼 수 있다 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띄어봄으로 해가지고 권리 분석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등기의 이제 진짜 중요한 특징. 등기상의 권리들은요, 시간이 중요해요. 등기에 누가 먼저 이름을 올렸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올린 놈이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기상에 근저당이 있거나 가압류 막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 중에 날짜 순서로 누가 먼저 올라왔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가 경매가 넘어갔다. 경매 넘어가면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배당이잖아요. 배당도 이 등기 순서예요. 먼저 온 놈 배당해주고, 돈이 남으면 그 다음 놈 주고, 남으면 그 다음 놈 주고, 그러다가 남는 게 없으면 끝이고. 기본 원칙이 등기 순서예요. 그러니까 등기에 누가 먼저 이름을 올리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보시다시피 등기가요, 표제부, 갑구, 을구 나눠져 있습니다. 표제부는 중요한 게 아닌데 갑구와 을구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기술을 내요. 이러다 보니까 시간 순으로 뒤죽박죽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가처분이 순서가 늦어, 근저당보다. 근데 등기상에는요, 가처분이 먼저 찍혀있고 근저당이 나중에 찍혀있어요. 물론 날짜 찍혀있지. 이게 갑구에 먼저 쓰고 을구에 나중에 쓰다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돼서 순서가 헷갈려. 그래서 등기를요, 순서대로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요 경매 사이트들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냥 등기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날짜별로 다시 한번 적어주는 거야. 화면상의 이 권리들도요,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하고 임의경매가 갑구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소유권 이전과 임의경매가 앞에 서 있어. 그리고 근저당이 밑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날짜별로 정리해준 게 이런 경매 사이트들의 역할입니다. 등기를 우리가 일일이 정리하려면 귀찮으니까 정리된 걸 보기 위해서 유료 사이트로 돈 내고 보거나 무료 사이트에다가 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보거나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용어를 또 정리할게요. 그동안 우리가 소멸이니 인수니 이런 얘기를 배웠었잖아요. 뜻도 모르고 배웠잖아. 또 하나, 뜻도 모르고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등기권리 중에서 먼저 온 놈은 선순위라고 불러요. 나중에 온 놈을 후순위라고 불러요. 우리끼리 부르는 말이야. 이제부터는요, 누군가를 중심으로요, 얘보다 먼저 왔으면 선순위, 얘보다 늦게 왔으면 후순위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근저당은 소멸, 근저당보다 후순위는 소멸, 이 뜻이 뭔 소리냐? 바로 근저당 자체는 소멸되는 거고요, 근저당보다 늦게 온 애들은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줄여서 근저당 이하, 근저당 후순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등기를 쫙 시간순으로 쫙 나열해놓은 상태에서 근저당을 찾아. 그러면 근저당은 소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저당보다 밑에 있는 애들은 역시 다 소멸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고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 법.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 2항과 3항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규칙을 정했다. 그래서 이 규칙대로 권리 분석을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렇게
등기상이 복잡해 보이는 거라도요,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등기상의 권리를 볼까요? 등기권리, 소유권 이전이 있고요. 그 밑으로 근저당, 그 다음에 강제규명이라고 써있잖아요. 첫 번째 2006년 3월 9일자 근저당이죠. 그건 소멸돼. 얘가 소멸되면 그 밑으로는요, 역시 다 소멸이다.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근저당이든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소멸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채권액을 다 합쳐도 5억이 넘잖아요. 혹시나 이게 만약에 낙찰이 한 4억쯤 됐다고 쳐볼까요? 4억이 됐다. 그러면 근저당 1번 주고 2번 주고 3번 일부 주고 끝, 4번 못 받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아.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나는 책임 안 지지만 그 채권자가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안 있겠죠? 예, 못 받은 돈을 받으러 전 소유자, 전 채무자를 찾아가겠죠. 라는 얘기는 뭐 혼자나 상관없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싹 소멸이 되고 이런 물건이 바로 깨끗한 사과다. 라고 얘기했었죠? 깨끗한 사과면은 입찰해도 된다. 저당권은 싹 소멸되고요. 저당권 이하는 싹 말소가 되거나 소멸되는 요런 이제 권리 분석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용어를 배웁니다. 좀 전에 선수교수님 배웠잖아요. 한 가지 더 용어 배웁니다. 이렇게 이 근저당처럼요. 근저당처럼 소멸돼 버리고요. 근저당 이하는 싹 소멸됐었잖아요. 이런 애들을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인데 다시 한번 사례를 볼까요? 이거 봐. 되게 복잡해 보이죠? 상계동 아파트인데요. 2015타경의 6890 사건. 막 근저당에 가압류에 가처분에 막 압류까지 세무사 압류까지 이 복잡한 등기 똑같아요. 날짜별로 쫙 나열을 한 다음에 거기서 근저당만 찾으면 돼요. 그냥 자 근저당 찾았죠? 그럼 근저당 밑으로는 싹 소멸되죠. 이렇게 싹 소멸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이거를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불러요.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다 이 뜻이야. 말 그대로.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이하는 싹 말소다 라고 우리는 앞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우리가 경매 공부할 때 말소 기준 권리가 뭔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만 찾으면 돼. 자 그게 뭐라고요? 근저당이라고요. 지금 배웠잖아. 근저당이야. 바로 근저당 이하 싹 말소다.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설명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볼 필요 없어. 야, 이렇게 복잡한 얘기 보지 마세요. 그냥 말소 기준 권리는요. 근저당이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말소 기준 권리가 사실은 5가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데요. 5가지나 있어. 그 중에 자 지금은요. 딱 2가지만 기억하고 오늘 수업은 종료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요. 지금까지 내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근저당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가압류. 가압류도요. 똑같아요. 가압류는 소멸되고요. 가압류보다 후순위는요 역시 소멸됩니다. 요 2가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시나 아까 같이 경매 사이트 보시잖아요. 유도든 무료든 하나 보세요. 보셔가지고요 경매 사이트에서 내 동네 내가 관심 있는 동네 물건 아파트나 빌라를 열어보세요. 열어보셔가지고요 등기권리 보세요. 등기권리 보신 다음에 아 근저당은 말소구나 근저당 이하 말소구나 또는 가압류가 있어? 그럼 가압류 이하 말소구나 이렇게 한번 보셔요. 자 요 2가지 외에도요 3가지가 더 있습니다. 현재는 빈칸이죠. 네, 그 3가지는 앞으로 차근차근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